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법정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이 100원짜리 동전에 담긴 바로 이 모습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작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대체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영정을 그린 화가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뿐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다산 정약용, 유관순 열사 등 민족적으로 추앙받는 선현들의 영정과 동상을 제작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 영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심의를 거친 얼굴을 표준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1973년 제1호 이순신 장군부터 모두 90여 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위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기술이 없었던 시대의 인물을 얼굴을 복원하는 건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정부 표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상상의 얼굴, 정부 표준 영정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도성 기자한테 무슨 날 하면 항상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이템 발제를 하는데 야 이렇게 가면 이건 곤란한데 이거. 왜요? 너무 날로 먹는 거. 이게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 기념일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지구의 날, 혼자 장애인의 기념하면 날. 되지 뭐 이걸 가지고 또. 법적으로 이제 기념을 하라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환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날이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지구의 날, 장애인의 날 이후로 이제 오늘 충무공 탄신일. 이거 만약에 어린이날 사건 반장이 하면. 그때는 뭐 소파 방정환 선생 뭐 이런 걸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은 홍 기자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 영정, 표준 영정을 그린 이 예전부터 좀 있었던 논란이잖아요. 네네. 친일 논란. 계속 있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이제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충사 사무소에서 표준 영정을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요. 그 이유가 표준 영정을 그린 저희가 지금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이 장화백은 1953년에 그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서술했던 이순신 장군의 용모 묘사를 기반해서 영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1973년에 표준 영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장화백이 2009년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발간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이 조선 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했고 관제 미술전을 위해서 일제가 전쟁의 신으로 여긴 부동명왕의 그림을 그리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2번이나 심사 요청을 했다가 그 문체부에서 반려를 했는데 친일 논란은 이 규정상 지정 해제를 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일 논란뿐만 아니라 이 복식 오류를 포함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3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화백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 유족들이 좀 반박을 했습니다. 친일 매도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조선 미술전람회는 그냥 미술계를 입문하는 통로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동명왕을 불교의 신으로서의 부동명왕도 그렸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지금 심의 중이고요. 현재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 이 표준 영정 논란이 되는 영정이 100원 주화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100원 주화 그러면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화뿐만 아니라 뭐 책이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순신 장군의 모습으로 많이 넣잖아요.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화도 대표적이죠. 한국은행이 주화 제작을 담당하지만 이 영정은 문체부에서 지정한 이 영정 사진을 참고하거든요. 표준 영정을 참고하는데 표준 영정의 도안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83년 이후로 이 이순신의 영정 사진이 주화에 들어가서 계속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동전이나 이 기자, 다른 동전이나 지폐에도 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 동전에는 인물이 들어간 게 이순신 장군밖에 없고 이제 그렇죠, 지폐는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집회 같은 경우에도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그 작가,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이 사실 불거지고 있어서요. 아, 만약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 이렇게 해서 바꾸자, 표준영정 바꾸고 동전 바꾼다 이러면은 사실 집회도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 커지는 거네요. 그럼 공사가 아주 커지죠. 예. 근데 제가 2005년에 그 월전 장우성 화백이 2005년에 별세를 했는데 당시 그 일간지 부고 기사를 보니까 이 말년에 이 장우성 화백이 친일 논란으로 충격을 받아서 병세가 악화됐다. 뭐 이런 부고 기사에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순신 장군 영정이 들어간 이 100원 주화 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님 다른 것들도 진짜 줄줄이 막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뭐 동전은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예. 또 지폐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000원권에는 이제 퇴계 이황, 그리고 5,000원권은 율곡이이, 10,000원권은 세종대왕, 50,000원권이 신사임당이잖아요. 그래서 율곡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을 이제 김은호 화백이 그렸고 또 세종대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순신 장군 영정과 같은 논리로 해결한다면 역시 이것도 좀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또 이 말을 또 반대로 보자면 혹시 이게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강원도 철원군이 말이죠. 궁예 있지 않습니까? 그 관심법, 궁예 표준 영정 심의를 신청했다는데 궁예에 대한 뭐 역사적인 기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눈이 멀었다라는 것까지는 남아 있지만 그게 진짜 안대를 했는지 그 안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무런 근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그린다 한들 그 김영철 씨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또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준 영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 거냐. 교수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영정동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표준 영정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문체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73년도부터 1호는 이순신, 2호는 세종대왕, 그리고는 백호 까지 나왔는데요. 백호가 단종 영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영정이 지금 현재는 100개가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표준 영정 제도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영정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인물에 대한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림을 그린 인물과는 관련 없는 일종의 이제 사회 통념에 비춰가지고 재제작 사유가 발생할 시 이게 이제 친일 논란이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그러네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궁예는 복식과 연관된 그런 제대로 된 이제 파악이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기존의 1호부터 100호 사이에 이제 그림을 그린 분들이 이제 그 중에 친일 논란에 휘말린 분들의 이제 영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토론으로 보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 이 표준 영정도 논란이 됐던 게 처음 딱 공개가 됐는데 분명 꽃다운 10대 소녀의 나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영정을 딱 봤더니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78년에 15호 표준영정으로 지정이 됐고 또 장우성 화백이 그렸는데 이 당시에 참고한 게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겪어서 얼굴이 부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정, 표준 영정도 좀 이상하다.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이게 정말 유관순 여사 맞냐? 뭐 이런 의견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윤여한 교수가 새로 어제 그랬고요. 2007년에 78호로 재지정됐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 영정도 교체를 추진 중이라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우성 화백이 그렸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내일이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한 89주년 되는 날이라서 잠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날인데 중요한 점, 몰랐네. 장우성 화백이 윤봉길 의사의 그 화백
그 이제 그림도 그렸는데 영정 사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일 행적에 불거져서 같이 이것도 바꿔야 한다는 논란 제기가 됐고 또 영정 사진이 그 사진으로 그때 찍은 걸로 기억하시죠? 의거전에 찍은 사진이 교과서에도 많이 맞아요,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이랑은 다르게 독립에 대한 열망과 기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봉교 의사의 영정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표준이란 말을 붙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국가가 너무 이것만 딱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표현의 방식이라는 건 사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모습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탄생한다면 그걸 허용한다면 지금 이런 논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사실 70년대에 붙여진 거거든요. 이 표준 영상 제도.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입맛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매일 표준 영상을 갖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좀 표현의 자유를 좀 허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표준 영정이 된 게 단종, 조선 6대왕 맞아요. 단종 같은 경우에는 어진이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상상력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작품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거야 되는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